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과 공사장뿐 아니라 농업과 어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어촌은 외국인의 일손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강동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해남의 한 배추밭. 배추를 뽑고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인력 모두가 태국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도 한국인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해조류를 담을 망을 정리하는 인력들 모두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일용직 직원들 데리고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좀 크게 얘기하자면 거의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도 어업 활동도 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전남에 계절 노동자로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는 13,900명이고 전남에 등록된 거주 외국인도 86,700명에 이릅니다. 영암군은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8.6%, 완도도 11.5%, 진도 11.3%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해 전라남도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3곳을 준공했으며 더 나아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언어생활, 법률, 노무 등 불편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전남도는 전남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 통합 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 인력 감소를 겪는 농어촌 사회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농어촌 산업의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전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8개 지역위원회별로 거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 당원들이 참여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정권 규탄과 특검 촉구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천만인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개헌을 촉구하며 시국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 대성회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일 외교 논란과 거부권 남발을 퇴진으로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자신과 김 여사를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자유와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정권 교체를 넘어 개헌을 통한 사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고대 신라와 가야의 장송 의례를 담은 특별한 전시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생각했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국보로 지정된 경주 출토항아리 등 다양한 토기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개구리의 다리를 물고 있는 뱀과 현악기를 연주하는 악공, 나체의 남녀와 새, 물고기. 이 작은 흑인형들은 주근이가 사후에도 생전과 같은 삶을 살길 바랐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출토돼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국보 제195호 토우 장식 항아리는 고대인들의 이 같은 염원을 담은 결정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나온 250여 점의 토기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고대인들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 개최했던 전시의 연장선입니다. 가야와 신라 지역인 경상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고대의 그런 매장 풍습을 우리 호남 지역에서도 소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말 모양 뿔잔과 해남 의포리서 출토된 부뚜막 모양 토기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특히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인형들이 표현한 장송 의례 장면과 주근이가 길렀던 동물 등 일상적인 풍경을 나란히 배치해 생전의 삶과 사후 세계가 연결되기를 기원했던 당시의 염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기원하면서 주근이와 함께 묻은 토기가 이번 전시의 주제입니다.
전시는 인터랙션 영상과 투명 올레드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이 고대 장송 의례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동반하는 이번 전시는 무료로 내년 3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바닷물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 해외 기술 수출이 기대됩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스마트폰,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귀금속 리튬. 광산에서 캐거나 바닷물에서 추출하는데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기업이 바닷물에서 리튬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바닷물에 추출제를 넣고 리튬을 분리한 뒤 2차로 pH 조절제를 투입해 리튬 화합물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물은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하수 고갈과 집안 침하 등 부작용을 막고 대규모 시설도 필요 없어 경제적입니다. 설비가 간단해서 우선은 설비 한 대당 일일 생산량이 탄산 리튬 LC 기준으로 약 2톤 내외로 고액 분리가 가능한 특별한 기술입니다. 다만 다른 추출 기법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 역시 바닷물이 오랫동안 담수화돼 리튬의 농도가 짙은 남미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라남도가 10조 6천억 원 규모인 식품 산업을 2030년까지 21조 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도는 종합계획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개 분야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축산의 경우 쌀, 양파, 김치, 돼지를, 수산 분야에서는 김과 전복, 넙치와 조기를 미래 전략 식품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4 김대중 마라톤 대회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목포시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대연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앞에대교 양방향을 통제하고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대양산단 방향은 일방 통행으로 운영합니다. 하프 경기와 10km, 5km 코스로 나눠 진행되는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는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추진한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 연수 성과 공유회가 오늘 목포 샹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과 미주를 방문한 105명의 연수생들은 농축업과 산림, 원예, 스포츠 등 7개 분야별 연수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연수 경험을 해당 산업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모색했습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연수 참여자들 간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구리에 1도, 광주 4도, 여수 9도 등 1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목포 14도, 광주 15도, 고흥 16도 등 14도에서 17도로 아침과 큰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자해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2분쯤 동구 서석동 아내의 직장을 찾아간 53살 남성 A씨가 휴가 중인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되자 흉기로 자해했습니다. 지난 20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군이 건전한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 사례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흥군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